그러면 이제 다양한 안경테를 먼저 소재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별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형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 먼저 소재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테로 사용되는 소재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금속이랑 플라스틱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일단 금속이 있고, 그리고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했었을 때는 금속이 아닌 것들의 어떤 범주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아닌 거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이 비금속 안에서는 대부분 플라스틱인 거죠, 사실. 그래서 크게 이제 먼저 분류할 때는 금속, 금속이 아닌 비금속 이렇게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금속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귀금속류가 있고 비금속류가 있습니다. 이때 비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아닐비가 아니고 낮을비예요. 금속성이 낮다. 조금 저급의 좀 이제 뭐 부식이 잘 되는 약간의 어떤 이제 저급의 금속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을 분류를 할 때도 귀금속이냐 귀한 금속 그죠? 이제 귀하기 때문에 이제 비쌀 거고 그죠? 귀금속이냐 아니면 조금 금속성이 낮은 비금속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안경테 소재로 사용이 되는 이제 금속류들이고요. 자, 먼저 귀금속류를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금이 있겠죠, 그죠? 금, 은, 백금 있겠습니다. 백금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순도 100%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계적인 어떤 이제 기계적 가공성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순도 100%를 사용하진 않고 다 합금의 형태로 이용을 합니다. 합금의 형태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금 있고 은 있고 그다음 백금, 로듐, 이리디움, 루테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백금족 원소예요. 백금과 같은 색깔을 띠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합금의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합금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합금인데 합금된 형태로 도금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식이든지, 그러니까 표면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귀금속을 이용해서 만들 때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합금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금장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금장이랑 금, 도금 둘 다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 메탈 안에는 이제 일반 요런 금속들이 적급의 금속들을 쓰고 그 위에다가 표면 처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금장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금도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금장이 훨씬 더 이제 고급의 어떤 제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었어요. 이제 금장 같은 경우 피복을 입히는 거거든요. 전선 피복 입히듯이 기본적인 메탈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가 금장이에요. 금피복. 그 반면에 금도금은 진짜 담궈가지고 코팅하는 식이거든요. 굉장히 표면이 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약간 금도금이 굉장히 좀 저급으로 예전에는 치부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이제 금도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귀금속유에서 사용되는 안경테로 사용되는 이제 재료들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금합금의 형태나 금장이나 금도금의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현재 가장 흔한 형태는 금도금의 형태가 그래도 이 귀금속유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금속유가 있는데, 이 비금속유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 것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어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초기에는
구리 합금의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 가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공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 합금 이제 전체적인 그 금속 성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앞에 이제 이름이 붙이는 거죠. 구리가 제일 많은 거죠. 이 금속 성분 중에서. 그래서 구리 다음에 뭐 어떤 것들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 형태.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구리 합금 형태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니켈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는 배경은 좀 더 가볍고 탄력성이 좋고 안경테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갖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금속태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고급의 이제 취급을 이제 받고 있는 게 이제 티탄 소재입니다. 티탄 소재는 사실은 안경테 말고도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티탄이 굉장히 금속 중에서도 좀 가벼운 편이기도 하고 가벼우면서 굉장히 강도도 세거든요. 강도도 세고 그리고 이제 부식도 잘 안 되고 생체 적합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경테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람 인체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방면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티탄이에요. 그래서 안경테에 있어서도 이 티탄 소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볍고 강도도 좋고 인체 적합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해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형상기억 합금은 이제 일정한 온도에서 자기의 어떤 형태를 기억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형상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상기억 합금이 있는데 안경테로 사용이 되는 것은 NT 합금. 이제 니켈이랑 티탄이랑 합금시킨 형태가 안경테에서 형상기억 합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의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사용됐던 것부터 이렇게 쭉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그런 소재들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비금속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구리합금이나 니켈합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베이스 메탈 소지금속,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금장이든 금도금이든 이런 거 할 때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것들로만 사용이 되고 실제 얘를 밖에다 쓰진 않아요. 하고 위에다가 이제 뭐 도금 처리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저렴한 테를 만들 때 기본 베이스 메탈로 이용이 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다. 좀 더 좋은 거 이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런 이제 재료들의 특성에 대해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봤으니까 이제 비금속을 볼 건데 이 비금속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죠, 그죠?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살펴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열 경화성 수지, 열 가소성 수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줬었을 때 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열 경화성이냐, 열 가소성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열 경화성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했을 때 내부의 화학적 변화가 다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소재들을 열 경화성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 자체가 느슨해지기만 하지 안에 내부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상태에서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시 냉각시키면은 이제 다시 고화됐다가 다시 뭐 또 사용하고 싶으면 또 열을 가해서 쓸 수 있고
열을 가해서 이제 또 이제 연화시켜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소재입니다. 굉장히 플렉시블한 소재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안경 렌즈에서 살펴봤었을 때는 대부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들을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구조 자체도 이렇게 좀 그물 구조 좀 단단한 구조다 보니 좀 물성 자체가 좀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렌즈 소재에서는 이런 단단한 소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렌즈 소재에서는 이제 열 경화성 수지가 비교적 많은 반면에 안경테는 너무 단단한 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착용했었을 때 조금 말랑말랑하고 탄력성이 있고 이제 보건성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테 같은 경우에는 열가소성 수지가 더 많아요. 사용이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경테로서 언급이 되는 열 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요 하나밖에 언급을 하지 않아요. 사실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폭시 수지 중에서도 비교적 좀 탄력성이 있는 옵틸만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대부분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제 발전 과정인 거예요. 초기에 사용이 됐었던 소재가 위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초기에 사용됐었던 거고 이후에 요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좀 더 이제 좋은 물성을 가진 그런 이제 재질들을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초기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용했었을 때 어떤 뭐 사용감을 했을 때는 뭐 가볍고 착용했을 때 편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이때 사용이 됐었던 뭐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하는 셀룰로스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재료들도 플라스틱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했었을 때 적합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초기 사용됐었던 지금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소재들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요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그런 테들의 물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탄소 소재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 탄소 섬유나 탄화규소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질 내에 탄소가 90% 이상인 그런 이제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 이제 열을 이용해서 탄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성질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되는 뭐 산업 보안용이나 아니면 스포츠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동물 조직도 있죠. 있는데 지금 사실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 동물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색감을 플라스틱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굳이 동물을 그렇게 해 가면서 그리고 공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다루기도 너무 힘들고 동물 자연에서 온 거다 보니까 뭐 해충을 입을 수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이제 귀갑체라고 하는 요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특징을 좀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시에서도 언급을 아직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테 소재를 봤었을 때 이렇게 나열했었을 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그 성질들을 구분을 해보게 되면 성질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뭐 외울 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류를 잘 해두시고 분류한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나중에 그 물성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각각 살펴볼 때
너무 외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앞에 다시 한번 요 표를 보고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보면은 그 물성이 이제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딱 묶이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뭐 외워야 되는 몇 가지만 특이 사항만 외워두시면 되지 따로 이렇게 막 더 세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분류를, 요 표를 잘 기억을 해두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재별로 안경테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경테의 형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우선 크게 형태별로 분류를 할 때 단일 재질체와 복합 재질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 재질체라고 하면은 소재를 그냥 한 가지만 쓴 거예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금속이면 금속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뭐 플라스틱 소재에서 초기에 사용이 됐었던 소재, 뭐 셀룰로즈, 니트레이트, 요걸 갖다가 셀룰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서 뭐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요거 줄여서 아세테이트라고 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 플라스틱 소재고 그리고 뭐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열 경화성 소재 중에서 에폭시 중에 옵틸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안경테로 사용되는 이런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그것만 가지고 다른 거랑 섞이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단일 재질체라고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고 가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는 금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복합 재질태, 콤비네이션 태는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이상 그 재질이 섞인 거겠죠. 금속이랑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섞였겠죠. 그죠? 그래서 섞어서 만든 태를 복합 재질태, 콤비네이션 태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콤비네이션 태를 봤었을 때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플라스틱이랑 금속이랑 섞이긴 섞였어요. 근데 어떻게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좀 달리 부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콤비브라우테, 소프림테 두 가지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렌즈 삽입부 있죠. 이 림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진 전부 다 메탈인 거예요. 금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면에 렌즈 삽입부만 플라스틱 재질이 되고 나머지는 금속인 테를 콤비브라우테, 소프림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브라우라인테, 오토브라우테 똑같이 사용이 되는 이제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래쪽에 림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만 금속이고 나머진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아래쪽만 금속이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래쪽만 금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라스틱. 이게 오토브라우테, 브라우라인테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형태가 이 서먼트 브라우테, 서먼트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위쪽에 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을 후드라고 부릅니다. 후드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후드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인 거예요. 후드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금속인데 이걸 갖다가 서먼트 브라우테, 서먼트 테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 하고 사실은 이런 이제 약간 콤비되어 있는 이런 식의 형태들의 테를 통상적으로 이제 안경원에서는 다 하금테라고 불러요. 하금테라고 부르는데 약간 이 하금테 느낌 자체가 어때요? 이런 거 쓰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스마트해 보이죠? 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 갖고 싶으시면은 이제 요런 테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테를 콤비네이션 테, 이제 복합 재질 테라고 하고 그게 섞이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콤비 브라우테, 브라우라인 테, 서먼트 브라우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부른다.
라는 거,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재질태, 복합 재질태 구분해봤고, 복합 재질태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다양한 형태의 태를 살펴볼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요런 태들,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참 이 무태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무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무태라고 부르고, 이 무태를 다른 말로 이제 태가 없으니까 림리스, 림이 없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가 없다 보니까 고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부르게 되는 게 무태인데, 뭐 무태, 포인트 태, 태가 없다, 림리스 태다 동일한 것을 의미를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렌즈를 고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나사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죠. 그죠? 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었을 때 이 태 어떠세요? 일단 이 보통 이 무태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무태를 선호를 하시죠. 그죠? 약간 무태 쓰면 좀 깔끔하고 지적이고 좀 스마트하고 그죠? 약간 차가운 인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태예요. 왜냐면은 고정한 부분이 나사다 보니까 이제 쓰고 벗다 보면 나사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 렌즈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파손의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파손의 위험도 크고 또 이 나사 있는 부분에 때가 좀 잘 끼어가지고 잘 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때가 이 포인트 테, 림리스 테, 무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감수하더라도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 잘 풀리고 그 나사 부분에 뭐 이물질이 잘 끼고 이런 이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이후에 나온 이 포인트 테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지금 보고 계신 요런 형태 렌즈 사이에다가 이 테를 갖다가 아예 이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이 테가 핀필이라는 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본 안경 렌즈 회사 중에 호야라는 안경 렌즈 회사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이제 특허를 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사한 제품들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 이제 요걸 만든 회사는 요 회사고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뭐 풀린다든지 이물이 낀다든지 이런 건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 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버지한테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식의 형태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테 같은 경우에 림리스테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핀필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을 때 몇 개를 뚫느냐에 따라서 원 포인트 테, 투 포인트 테, 쓰리 포인트 테 이런 식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원 포인트 테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한 렌즈에 포인트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투 포인트 테고 지금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거는 쓰리 포인트 테죠. 그래서 한 렌즈에 그 구멍을 몇 개를 뚫느냐에 따라서 뭐 원 포인트 테, 투 포인트 테, 뭐 쓰리 포인트 테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 렌즈를 선택할 때 아무 렌즈나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초보 안경사 선생님들이 이제 무태를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아무래도 렌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렌즈 강도가
있어야 돼요. 무른 거는 안 돼요. 파손이 돼버려요. 뚫는 거를 아무리 잘 뚫는다고 해도 쓰다 보면 쉽게 파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이제 포인트 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굴절률이 1.6 고굴절률이죠. 플라스틱에서 1.6 이상의 굴절률 값을 갖는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렌즈를 선택을 하셔서 가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테, 림리스테, 무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슷한 형태인데요. 하프림테, 림론, 나이롤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테 보통 뭐라고 부르세요? 반무테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태가 반이 없으니까. 그죠? 반이 없는 부분의 렌즈를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밑에 살짝 보게 되면 나이롤 실이 있어요. 나이롤 실. 그래서 나이롤 실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테를 갖다가 나이롤 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고 전문 용어로는 하프림테. 반만 프레임이 있다. 하프림테, 림론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로 이제 부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태는 어떠세요? 이태를 썼었을 때 이미지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것도 태가 좀 없는 거는 조금 깔끔한 이미지가 있고, 약간 이 윤곽, 특히 얼굴 윤곽이 도드라진 분들이 있죠. 굉장히 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하프림테를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얼굴이 네모다, 약간 하관이 조금 너무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하프림테를 선택하셔야지 아래쪽이 이런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요런 아래쪽에 태가 없는 이런 거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인상이 좀 유해 보일 수가 있고 좀 이 쉐입 그 얼굴 쉐입이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유화시킬 수 있으니까 얼굴이 좀 크고 얼굴이 좀 각이 있고 뭐 인상이 좀 강하고 약간 캐릭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조금 그 이미지를 갖다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권해 주시면 좋은 테가 하프림 테, 림론, 나이롤 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